저는 이 텐트가 출시했을 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에서 30년 만에 백패킹용 텐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죠. 공간은 어떨까, 설치는 어떨까, 패킹 사이즈는 어떨까, 모든 게 다 궁금했습니다만 제품 이미지를 찾아보고는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양도 색깔도 그다지 이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텐트는 말이죠, 2021년 백패커스 에디터스 초이스를 수상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수상을 하게 됐는지, 수상한 만큼 괜찮은 텐트인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대신 리뷰해주는 남자 대리남 도토리묵입니다. 오늘 리뷰할 텐트는 C2 서밋이 30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2인용 더블월 3계절 자립형 텐트 텔러스 TR2 그레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텐트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설치하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렇죠, 구성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텐트가 하나 있습니다. 플라이 시트도 하나 있고 일체형 폴대가 하나 있습니다. 팩은 8개가 있어요. 탈착형 가이라인이 4개 있고 리페어 킷도 아주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파우치, 저는 파우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식 명칭은 페어 쉐어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패킹을 할 수도 있고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패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람쥐님 가방이 조금 가벼워 보인다, 그럼 하나 더 떼서 주고, 내 가방이 조금 가볍다, 그러면 다람쥐님한테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패킹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가실 때 여러분 배낭 상태, 패킹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서 패킹을 할 수 있다. 페어 쉐어 스토리지 시스템은 참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혼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이때쯤에 항상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람쥐님, 신상 텐트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대람쥐님 모시고 함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님, 언제부터 신상 텐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누구나 다 신상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이참에 도토리님 저기 아니, 다람쥐님은 언제부터 신상 텐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자, 그럼 먼저 팩을 박아서 이너 텐트를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대를 체결해 주면 됩니다. 폴대 끝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이런 텐트에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체결을 해 주시면 되고, 이 가운데 리치폴 쪽을 먼저 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립을 폴대에 다 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뭔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리치폴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치폴,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 형태인데 이 리치폴 같은 경우는 위를 보고 있어요. 약간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리치폴까지 체결을 하도록 하죠. 그냥 모양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이쪽 부분 말이죠, 누웠을 때 발 쪽 부분입니다. 이쪽이 좀 이렇게 높게 올라간다라고 해야 되나? 거의 90도에 가깝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도 좀 어색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색한 부분은 바로 이 텐션 리치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예, 공간은 많이 나오겠지만 모양상으로는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누웠을 때 머리 쪽이 되겠는데 여기도 거의 90도 가깝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마 실내 공간에서도 굉장한 이점을 보여줄 것 같은데 실내 공간은 잠시 후에 들어가서 마저 보여드리고 여기다가 플라이 시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다 끝나요, 여러분. 벨크로와 폴대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 시트와 이너 텐트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 연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가로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세로로 들어주기만 하면 고정이 됩니다. 너무 빠른가요? 가로로 넣어주고 세로로 들어주기만 하면 쉽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연결하는 것도 너무 쉬울 뿐더러 장갑이나 그런 걸 꼈을 때도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플라이 시트까지 다 설치를 해봤습니다. 다람쥐님 느낌을 안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때요, 다람쥐님? 제가 원래 이 각 잡는 걸 되게 신경을 쓰는데 얘는 그냥 따로 각 잡을 필요가 없이 그냥 뭐 텐션만 주면은 자, 이렇게 다 설치를 했으니까 외관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한 게 바로 이 텐션 리치예요.
아까 저희가 위쪽을 향하게 이렇게 폴대를 연결했단 말이죠. 그 아래쪽으로 뭔가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공간은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는 바로 환기창이 되겠습니다. 환기창. 이런 형태의 환기창은 백패킹 텐트에서 저는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백패킹 텐트 이쪽에 환기창이 있습니다. 출입문 쪽에다 환기창을 만들기 마련이에요. 왜? 그게 만들기 쉽거든요. 이 천장 쪽에다 만들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환기는 정말 기계 막히긴 하지만 설계라든지 비가 새는 문제 그런 것까지 해결하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이 천장 쪽에 환기창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환기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기창은 이 아우터 텐트에 지퍼가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환기창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 짧은 폴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받쳐줍니다. 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원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대각선으로 물을 뿌렸습니다만 비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이 텐션 리지 때문에 이 위쪽의 형태는 굉장히 특이하다. 환기창도 굉장히 과감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은 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웠을 때 머리 부분이 되겠고 반대로 이쪽 부분은 확연하게 좁습니다. 누웠을 때 다리 부분이 될 거예요. 들어가서 실내 공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 보기 전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 쪽에서도 또 볼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쪽을 이렇게 뒤집으면 이쪽에 벤트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 벤트 거리, 저걸 어떤 용도로 쓰느냐? 벤트 거리를 이쪽 고리에 연결해서 플라이 시트를 좀 접을 수 있습니다. 플라이 시트를 접은 상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찬 공기가 아래로 들어와서 위쪽에 환기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열과 습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 환기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로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 사이즈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고 높이가 105cm입니다. 105cm인데 정말 머리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머리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텐션 리치 볼이 저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들어주는 느낌, 확실하게 견인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바깥에서 이너 텐트를 설치하고 이쪽 각도가 90에 가깝습니다. 90도에 가깝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쪽 공간도 머리가 살짝 닿긴 합니다만 죽는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다. 거의 없을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발 쪽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 쪽은 조금 좁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자, 길이는 215cm가 되겠어요. 215cm이기 때문에 누웠을 때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쪽은 폭이 134cm입니다. 이쪽에다 머리를 두고 자면 될 거고 반대쪽 이쪽은 109cm예요. 머리 공간과 발 공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실내 공간에 머리폭하고 발폭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쓸 때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2인이서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필히 머미엄 매트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폭이 좀 좁은 레귤러형 사이즈 매트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텐트 폭에 맞는 매트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는 뭐 폴이 없으니까 위쪽에 공간이 죽긴 합니다만 이 리치 폴이 견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높이서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실내 공간을 다 받느냐? 아닙니다. 볼 게 또 있어요. 자, 이쪽에 메쉬 포켓이 있습니다. 메쉬 포켓이 있어요.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보여드릴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이쪽 포켓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보셨나요 혹시? 요런 단추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요런 단추가 있어요. 자, 이 단추는 어디에 쓰는 거냐? 텐트를 보관했던 파우치를 여기에 연결하면은 포켓이 됩니다. 여기다도 하나 달 수 있고 또 여기다도 하나 달 수 있습니다. 자, 뭘 더 보여드릴 게 남았느냐? 이 텐트는 말이죠, 무려 5가지 형태로 텐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플라이 시트를 씌운 일반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플라이 시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너 텐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스타워칭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워칭 모드가 뭐냐?
이쪽 반을 말아 올려가지고 위쪽에 고정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쉘터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더블월 텐트들, 이너 텐트를 제거하면은 쉽게 쉘터 모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텔러스 TR2 같은 경우는 풋프린트 없이도 오직 폴대와 플라이 시트만으로도 쉘터 모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마지막으로는 행아웃 모드라는 게 있어요. 폴대 2개 아니면 스틱 2개를 추가해서 이런 행아웃 모드로도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C2 서밋이 30년 만에 출시한 백패킹용 텐트 텔러스 TR2 그레이 모델의 구성품, 설치, 실내 공간까지 한번 쫙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장점, 단점, 총평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2인용 3계절 텐트가 1.48kg. 아니, 도토리님, 2인용 3계절 텐트면 그 정도 무게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4계절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는 1.68kg이에요. 텔러스 TR2 같은 경우는 그냥 가벼운 백패킹 텐트다. 그게 장점이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가볍기만 한 게 아니라 실내 공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이 텐션 리치폴 때문에 이 머리 공간, 실내 공간이 엄청나게 넓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플라이 시트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행아웃 모드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환경에서 원하시는 모드로 텐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네요.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전실 공간이 실내 공간 대비해 가지고는 약간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선거리가 70cm고 이 전실을 견인해주는 폴대가 없기 때문에 다소 좁게 느껴질 수 있는 전실 공간이 첫 번째 단점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실내 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누웠을 때 머리 공간이 134, 발 공간이 109c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혼자서 사용하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두 분이서 사용하는데 두 분이 모두 라지 사각 매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머미형 매트를 구입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레귤러형 사이즈 매트를 추가로 구입하셔야 된다. 이 매트 바닥 면적에 따라서 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고 패킹 부피도 작지만 실내 공간인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하시는 백패커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백패킹용 텐트다. 단순히 백패킹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드를 활용해서 미니멀 캠핑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텐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2021년 백패커스 에디터스 초이스를 수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했습니다. 디테일과 설계, 공간, 설치, 무게, 부피.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